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15년째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이고요. 또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유치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었거든요. 더불어 다양한 고민을 안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좋은 동료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저만의 교육적 노하우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보들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혹시 내 아이, 똑똑한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유치원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수없이 관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일 수가 있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놀이들을 많이 하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퍼즐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집마다 퍼즐 한두 세트씩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쉽게는 9조각 퍼즐부터 많게는 100피스가 넘는 퍼즐 조각까지 난이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좀 똑똑한 아이들은 쉬운 난이도의 퍼즐 조각보다는 좀 피스도 많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는 퍼즐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퍼즐을 맞추려면 특히나 이제 피스가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는 건 20분 이상, 30분 이상 앉아서 퍼즐을 맞춰야 하는 건데 그것은 그만큼 집중력을 계속 요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4살 때예요. 4살 때 어린이집에 아침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퍼즐을 맞추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70피스짜리 또봇 퍼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그런 70피스 퍼즐을 40분을 꼬박 앉아서 맞추더라고요. 사실 40분이라는 시간이 4살 아이에게는 굉장히 긴 집중력을 요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한 교시 수업 시간이 40분인 걸 감안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유치원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한두 퍼즐 맞춰보다가 좀 어렵겠다 싶으면 금방 자리를 박차고 다른 놀이를 하러 가는 친구들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가 많은 퍼즐을 앉아서 30분 이상씩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은 똑똑한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퍼즐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퍼즐을 맞춘다는 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집중을 요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 아직 퍼즐 하는 거 못 봤는데요? 퍼즐 저는 안 사줘 봤어요 하는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이제 아이에게 한번 퍼즐을 제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고입니다. 하나는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레고는 듀플로 블럭부터 이제 브릭이 작고 아주 섬세하게 부피가 많고 브릭 수가 많아지는 그런 레고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린 친구들 반에는 아무래도 듀플로 블럭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이로 6살? 쯤 되다 보면 이제 조금 집중해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작은 브릭의 레고를 더 좋아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찬찬히 맞추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브릭이 작은 경우에는 아이들 손이 막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끝에 야무지게 힘을 주고 아이들이 이제 브릭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손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니까 레고는 무조건 많이 시키셔라.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조금 좋아하는 아이들의 어떤 장르가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자동차 관련 레고, 혹은 뭐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레고, 요즘은 여자친구들도 좋아하는 뭐 프렌즈 아니면 뭐 놀이동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레고들이 정말 많거든요. 꼭 정품 레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레고와 비슷한 그런 브릭의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레고를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똑똑한 아이가 되는 또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 어른들도 정말 좋아하시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정말 보드게임 PC방처럼 그런 곳이 많아서 성인들도 아주 즐겁게 오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린이들도 보드게임을 즐겨서 합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에서 주로 인기가 많은 보드게임은 뭐 텀블링 몽키나 아니면 도블 퀴즈, 아니면 악어 이빨을 하나씩 누르면서 언제 악어 입이 닫히나, 뭐 그런 아주 스릴이 있고 그냥 유쾌한 그런 보드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또 보드게임도 레고처럼 난이도가 있어서 무언가 사고력을 요하고 뭔가 두뇌 활동이 필요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보드게임도 있어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반에 5살 아이였어요. 혹시 러시아워라는 보드게임 아시나요? 러시아워라는 보드게임은 이렇게 네모난 판에 아이스크림 트럭을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아이스크림 트럭을 탈출시키는 그런 보드게임인데요. 저희 이제 그 보드게임도, 그 러시아어 보드게임도 1단계부터 40단계까지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40단계를 아직 깨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반 5살 아이가 그 보드게임을 몇 날 며칠 하는 거예요. 쉬운 단계는 뭐 일찍 되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20단계까지 이제 막 하더니 몇 날 며칠 30단계 이상부터 꾸준히 하더니 아이가 40단계를 하는 거예요. 7세 형님들 중에서도 40단계를 깨지 못한 형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한 가지 게임에 몰두하고 엉덩이를 탁 붙이고 앉아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일 수 있겠다, 영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바로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 좀 주로 성별로 따지면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죠. 여자친구들은 뭐 하트 접기, 상자 접기, 토끼 접기, 그런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이접기는 그런 쉽고 간단한 종이접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초임교사 시절에 종이접기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종이접기를 하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좀 도움을 요하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 보면 다른 이미 접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되어가지고 종이접기 활동을 하나 끝내는데 굉장한 에너지 소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접기를 계속 대집단 활동으로 하기보다 자유놀이 시간에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유튜버 네모 아저씨를 아시나요? 네모 아저씨는 세 장의 색종이를 이용해서 팽이를 만드는 걸 아주 잘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또 이제 우연히 친구들과 영상을 보다가 유튜버 네모 아저씨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네모 아저씨 영상을 본 친구들이 너무 감탄하면서 저거 꼭 접어볼래요? 하고 시작했던 친구들이 한 7, 8명이었다면 조금 접어보고 이거는 어렵구나, 안 되겠다 하고 자리를 뜨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도 집중력이 있고, 엉덩이 힘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꼭 남아있어요. 한두 명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20분, 25분 걸리니까 처음 접는 어린이들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선생님 멈춰주세요. 그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영상을 반복적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1시간 이상씩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놀이 시간에 다 못 접으면 몇 날 며칠을 이용해서 그걸 꼭 접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저 친구에게는 과제 집착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과제 집착력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친구들은 종이접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내적 흥미를 가지는 활동이나 어떤 순간이 있으면 정말 집중해서 엉덩이에 뭔가 풀을 붙여놓은 것처럼 꿈쩍하지도 않고 앉아서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놀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다른 활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놀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다른 활동이나 어떤 다른 유치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놀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퍼즐, 레고, 보드게임, 종이접기. 이 놀이들을 처음 시작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완수하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대체로 집중력도 있고 엉덩이 힘도 있고 과제 집착력도 있어서 교사가 본 저로서는 교사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